중국에서 현무5 등 한국의 전술 핵심 무기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핵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구실로 한국을 제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신보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 체계는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현무5가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에 사정거리는 3,000km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이라면서 현무5가 한두 발 발사하는 게 아닌 수백 발, 수천 발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거슬리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라면서 불쾌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매년 역대급 방위비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비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이면에는 중국이 치명적으로 한국에 걱정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로 인해 큰일을 당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다급하게 한국에 추진하려는 세 가지 문제와 결국 이것이 왜 실패하는지 통합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현무 핵탄두 탑재 원천 금지 추진. 일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파악된 핵탄두 보유량이 500기가량인데 이는 작년 대비 90기가 늘어난 것이며 이 속도라면 10년 내로 러시아와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중국의 핵탄두 탑재 ICBM은 약 1200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실제 공산당 20기 3중전회에서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금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핵전쟁의 최우승자는 없다라면서 핵무기 선사용 불가를 제안했고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며 전 인류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자 했습니다. 또한 중국 핵무기 개발은 핵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며 자주 국방과 자위, 국가 전략 안보,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한국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6조를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러는 건 최근 미국에서 한국 핵장 관련 폭탄 발언이 나오면서 중국을 놀라게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안 그래도 최근 태평양 패권을 주장하며 한국 보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일침을 놓았는데요. 자신들이 바다로 나가야 하지만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막혀있는 상황에 군함을 대거 확보한 한국이 나선다면 그야말로 중국은 포위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대변인을 통해 수차례 한국에 으름장을 놨죠. 푸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병된 지역을 지키겠다며 이 타이밍에 이제 핵을 언급해버린 것입니다. 합병된 지역을 수복하러 미 첨단 무기를 들고 우크라이나군이 쳐들어올 때 핵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100% 미국의 사전 파악이 되는데 러시아가 핵을 준비하는 신용만 해도 미국은 공격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 군사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푸틴은 우크라를 합병하면서 미국도 핵을 사용했는데 우리도 못할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950년 6.25 때 미국이 중공에 핵을 발사하느냐 마느냐 고민한 이후 이렇게 핵 위협이 고조된 적이 있나 싶은데 북한이나 이란, 파키스탄과는 달리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이제 자신들이 전쟁 패배 위기에 몰리며 그렇게 되면 푸틴이 축출될 위기에 휩싸이니 극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가장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전략적인 위협을 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다소 고무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병합 후 핵 위협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대만은 미군이 직접 개입된다는 점이 천지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 군사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훈련 행태를 보면 이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빠른 상륙 후에 대만을 제압하고 둥펑 미사일로 대만 근해에 항모를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만 합병을 시도하는 작전을 러시아와 비슷한 형태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오기도 전에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구체적으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만에 대대적인 무기를 판매할 새로운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미국에 항의하는 한편 미국이 가장 거슬리는 행동을 즉각 선보인 모습인데요. 관영 중국 CCTV는 웨이보 공식 계정에 창정 18호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영구사 A형 전략 핵잠수함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G랑-3 탄도미사일이 발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역시 중국의 이러한 핵잠 위협에 대해 맞불을 놓고 있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도 핵잠은 그 어느 국가에도 내주지 않다가
중국의 이러한 대륙간 핵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정부는 결국 미국이 호주에 고농도 우라늄을 전달할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 회원국의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진영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데 핵 억제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잠 확대가 필요악인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국과 호주 사이에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에서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 관련한 건조 기술을 전달해 주기로 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호주에 새로운 핵잠을 건조하고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5에서 20년을 잡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부하가 걸려있는데 전세계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공급망이 마비되어 제대로 부품 수급이 안 되는 문제도 존재해 실제 언제 인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결국에는 미국의 핵심 기술을 동맹과 공유하고 대량 생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물량과 기술력의 초격차가 국방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혼자서 전세계 경찰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서로 국가 간의 탐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독재자들이 활개치면서 약소국을 위협하기에 좀 더 확실한 억제제가 요구된다는 흐름인 것이죠. 따라서 이 가운데 민주진영 무기 생산 강국들에 좀 더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군비가 올라갈 이 시점이 적기이며 그것을 잘 해내는 나라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호주는 노후된 잠수함을 교체해야 하는데 미국의 핵잠이 5년도 아니고 15에서 20년이 걸리는 상황이라 과도기에 한국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도 선택지에 놓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한국은 그 작은 나라에서 라인을 갖추고 끊임없이 무기를 찍어내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였던 것이며 K9과 같은 자주포는 한국의 천문이 넘어 생산분을 폴란드에 양보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잠수함 같은 경우 다수의 도크를 확장하며 동시다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한 상황입니다. 전세계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한국이 도맡아 하고 있기에 잠수함도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중국이 15대의 함정을 동시에 붕어빵 찍어내듯 하는 걸 유일하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인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중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미국은 한국과 우선 핵잠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핵잠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그것을 대량으로 건조해 주요 동맹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이 건조하는 배는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무기 공급이 부족하지만 한국이 이를 메꾸고 동맹들에게 공급해 숨통이 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국이 IRA가 미안하다면 핵잠으로 퉁치는 것은 용서가 된다는 반농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싱크탱크 내부에서도 한국 해구산이 아닌 핵기술 제공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여러가지 면에서 현재 전세계의 전쟁 억지력을 실제로 제공할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한미군 훈련 금지. 우선 중국은 자신들의 화력을 과시하고 동북아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으로 노선을 잡은 듯합니다. 늘 해오던 군사훈련이라는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만뿐만이 아니라 남중국해는 물론 남태평양까지 이제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일대에서 중국과 합동훈련을 진행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 중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미국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당한 것은 이번 러시아 주도 군사훈련에 인도가 참여하면서 미국 연대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것은 인도가 러시아의 자원을 대대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러시아가 주도하는 군사훈련까지 참여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쿼드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경계할 목적으로 쿼드에 참여했으나 갑자기 중국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훈련을 진행했고 규모는 30만 명 이상 병력이 참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의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인도까지 참여하기로 한 이번 훈련에 미국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가들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인도가 미국의 등을 돌린 형국이니 당장 대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중국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이번 러시아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 아군이 많다라며 미국을 비롯한 동맹과 서방사회의 세력을 과시하고 힘을 드러내려고 애를 쓸 것이라 해석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인도까지 참여했으니 그러한 목표가 상당히 달성된 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대만뿐만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도 관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중국은 최근 한국에 다양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대만 못지않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또한 사드 배치 3불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회담 결과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사드 안 하기로 했다라며 외교적인 결례는 물론이고 안하 무인식의 제멋대로 중국 외교부 발표를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서해 앞바다에서 훈련까지 곁들이며 한국에 군사적인 위협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반도체 문제를 비롯해 사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북한과 연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지 않으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다방면에서 압박하며 군사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중국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군사 압박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올 게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중국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점령을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국을 놀릴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한한령을 유지 중이며 동북공정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이며 한국을 속국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면이 지속되어 군사적 충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 CNN 등에서는 중국의 무기 대부분이 러시아 베이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침공에서 러시아 무기들은 소위 뻥스펙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진 군 자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2위의 러시아 군대라면 이미 우크라전을 끝냈어야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도 미국의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 로켓포나 곡사포 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에서 매우 결정적인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러시아가 전선에서 밀려나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군사활동을 한국 근처에서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주한 미군까지 주둔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중국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 전술과 병참, 무기의 활용 등이 미군에 더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금주에 미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이동 경로와 배치를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군은 이를 뒤늦게 눈치챘으며 황급하게 중국군의 위치를 숨기려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전자전에서 패했다는 것을 이미 미국 국방부는 알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중국의 움직임을 비롯해서 레이더나 탐지 능력이 미국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대공 미사일인 S-300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은데, 중국 대부분의 레이더 장비가 러시아로부터 왔기에 중국은 이번에 미국의 힘을 제대로 느낀 것입니다. 자칫 미국이 주둔하는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중국군의 정보만 대거 누출하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 사이에 엄청난 국방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은 한국의 기본 국방 백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북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중국의 실제적인 위협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앞으로 국방비 증강은 물론이고 더욱더 군수물자 생산과 고도화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이 서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을 때를 가정하며 현무 미사일과 함정, F-35 운용 등을 논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현재 동북아에서 확장을 하려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모습이 등장하나, 한국은 대만과 차원이 다르고 미군까지 주둔하기에 서해바다 훈련은 오히려 잘못 건드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이긴 하나 중국의 위협은 오히려 한국 방산이 크게 성장할 기회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한국 방산이 전세계 4위에 들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무기 수출액은 아직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CNN의 전문가들은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K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한국 무기가 가성비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둘러싼 위치에서 전쟁 억지력을 위해 몸부림친다며 한국의 무기들은 실제 미국 무기와 견주어 전혀 파워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 이제 군사 위협까지 가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한국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결코 중국의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 나토와 원천 차단. 중국 정치국원에서 외교부장으로 다시 임명되며 외교 실력파로 인정받은 왕이 외교부장은 나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특히 한국 등 주변국이 이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나토 워싱턴 DC 정상회의가 중국에 대해 이유 없이 비난을 했다라고 발언하면서 중국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으며 나토는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평화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강대국이며 시종,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했다라며 중국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1974년이 마지막 베트남과의 전쟁이었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나라와 실제적인 전쟁 경험이 없긴 합니다. 강대국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관여하는데 중국은 뒷짐만 지고 불구경한 것이 대부분이라 그런 것이며 중국 스스로 피해보는 게 싫어서 피한 것을 두고 자신들은 평화의 수호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이 한국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바로 허락도 안 했는데 나토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이 미국 편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이 나토의 선봉이 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데 이들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선호하는 국가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은근히 한국을 비롯한 미국 등과 사이좋게 지내보자는 취지의 뜻을 비추기도 했는데요. 이는 현재 중국의 경제 위기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으름장을 놓은 중국이 제대로 위기에 빠졌고 국가 파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데요. 우선 이에 대해 서방에서는 중국이 화전양면과 같은 모습을 들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최근 상하이 협력기구 정식 회원국이 된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합의에 따라 중국과 벨라루스 군대가 이달 초순부터 중순까지 벨라루스에서 훈련한다 하며 이는 독수리 돌격 이글 어설트 2024 육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도 이에 대해서 이번 훈련으로 양국 간 경험 공유는 물론이며 합동 훈련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양국이 이 시점에 이례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합동 반테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며 중국군이 공군 Y-20 전략 수송기를 탑승했고 이에 벨라루스에 도착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SCO의 10번째 회원국이 되는 등 최근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알다시피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강력한 동맹으로 주변의 폴란드 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국방부는 이번에도 해당 훈련이 평화를 추구하는 훈련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그들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인 동유럽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며 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양국 훈련 시점이 나토 정상회의와 맞물려 있으며 훈련 지역인 브레스트시가 우크라이나를 최전방에서 지원해온 폴란드와 국경이 맞닿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나토에 대한 무력 시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만합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라면서 한국 등에게 강한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뒤로는 폴란드를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즉시 나토의 중심인 미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훈련을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은 평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 주요 매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완전한 무기 시스템은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결함이 있고 구시계 장비를 대량 생산해온 러시아 방위산업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칩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고급 소프트웨어 및 구성 요소를 제공해왔고 미국은 이를 나토 회원국에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을 제공한 중국의 산업체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은 완전히 중국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으며 이번 나토 회의에서 중국의 본질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그런 기술을 결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미국이 정보를 가로챘고 미국 정보력은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돕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대적하기 위했다는 게 밝혀진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으며 자칫 국가의 파산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경제에 대해 경고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고 결국 2~3년간에 걸쳐 중국 경제는 파탄이 나버렸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미국에서 중국 보고 만약 우크라 관련 훈련이나 러시아 지원을 하면 경제 제재를 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경고로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면서 당장 훈련을 멈추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도광양해를 추구한다는 등 실리를 추구한다고 말했는데 막상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는 모습이 등장했다며 결국 중국의 속내는 패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하지만 조금 지나서 곧바로 다시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하더니 이를 통해서 다시 군사훈련을 하고 중국 중심의 패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2차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된다면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IMF가 경고하는 국가재정 파탄으로 인한 부도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언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상 으름장으로 일관하는 중국의 내로남불이 결국 국가 경제 파탄의 위기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상황입니다.